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다 일종의 사회법의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의 성격을 계속해서 분석해 본다면 민법은 사법에 해당되며 또한 사법의 일반법인 일반사법의 성격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분류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분류한다면 민법은 일반사법에 해당되는 법이고요. 같은 사법이라 하더라도 이 상법은 특별사법에 해당되는 법인 것입니다. 어느 법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이 구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면 그것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구별이에요. 일반법은 특별히 그 적용범위에 제한이 되질 않고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다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신분 등에 묻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법이라 하더라도 상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상인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장사꾼, 상행위라고 한다면 장사하는 거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인이라면 기업인, 상행위하면 기업활동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이니 뭐 중소기업이니 꼭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소규모 자영업 같은 것도 다 기업이라고 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이 구별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반법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 두 개 법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이때는 어느 법이 적용돼야 되느냐 이거나요. 그런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이 구별에 실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법은 실체법의 성격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법은 절차법에 대하는 성격의 법을 말하는데 실체법이라 함은 사인의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을 말을 해요. 민법전 1118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즉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지만 민법 1118조 전부 다 100%가 다 실체에 관한 규정인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도 일부 보면 절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법 성격 자체가 실체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며 또 민법 조문 대부분 뭐 99%는 다 실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절차법이라는 것은 실체법에 정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같은 법이 대표적인 절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의 성격을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민법은 행위 규범이며 동시에 재판 규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민법이 행위 규범이라 함은 국민들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민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하는 의미이며, 민법이 재판 규범이라 함은 민법은 법관에게 이 재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민법이 재판 규범이라는 점은 약간 의문이 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재판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하고 형사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인데 왜 민법을 재판 규범이라고 하는가 그런 의미 들지 모르겠으나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의 절차는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지만 그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고 이에 관한 판단은 민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즉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민법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민법의 성격은 전부 다 오직 민법만의 고유한 성격인 것은 아니에요. 자, 민법은 사법이라고 했지만 민법만이 아니고 상법, 어원법, 수법도 사법이잖아요. 또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했는데 민법만이 아니고요. 상법도 실체법이고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뭐 행정법 같은 법도 역시 실체법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라고 했는데 역시 민법만이 아니라 상법, 헌법, 형법, 뭐 행정법 등등도 역시 행위규범이고 또한 재판규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갖는 여러 가지 성격은 공통적으로 다른 법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오직 민법만이 갖고 있는 민법의 유일한 성격은 일반사법이다 라는 점입니다. 민법만이 일반사법이지 민법 이외에 일반사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형식적 민법만이 아니라 실제 민법 전부 다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법은 과연 어떤 법이냐 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바로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민법의 성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 것이 교재 7페이지에 나오는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의 편별 방식과 또 민법의 연역에 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법이 어떤 법이고 또 민법이 갖는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전, 이 법전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알아볼 것이 민법전의 구성 내지 편별 방식에 관한 건데, 근대 민법전은 대개 두 가지 편별 방식이 있어요.